안녕하세요. 조하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BTS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방탄소년단에 애정이 아주 깊습니다. 아미까진 아니고요. 제가 그 기자 일을 할 때 그들의 데뷔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들이 처한 엔터 산업계의 현실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항상 리스펙하는 마음이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갓 데뷔했을 때 그 주위의 비웃음과 만류에도 제가 인터뷰를 고집했고, 인터뷰를 하면서 '아,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들은 정말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응원했고 지켜봐 왔습니다. 제가 오랜 해외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이 BTS의 빚을 많이 졌어요. 한국인으로서 이 호감도와 이미지가 정말 BTS로 인해서 몰라보게 달라졌으니까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북한, 남한부터 묻던 이들이 언젠가부터 "아, 나 BTS 팬이야. 나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음식도 좋아해." 이러면서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는 거예요. 이게 해외 생활할 땐 정말 힘이 됩니다. 이 멤버들이 군제대 후 컴백했을 때도 얼마 전 그 BTS의 그래미 보이콧도 제가 응원하고 지지했죠. 그런데 이번 크리스 브라운 콘서트 논란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선 놀라울 정도로 조용한데, 이 해외에선 지금 BTS가 살해 협박을 받는다는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좀 떠들썩한 것도, 이렇게 대비되는 상황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좀 다각도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점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지금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정보들을 최대한 정리해 보려고 노력했고, 거기에 제 생각과 의견도 얹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 여러 채널을, 국내 채널과 해외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이 하나의 사건에 대한 두세 개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한국인 아티스트, 셀러브리티의 일거수일투족이 이렇게 글로벌한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들 관심 없었는데 말이죠. 한국 계정을 열면 그저 콘서트 한번 다녀온 일을 두고 "왜들 이렇게 민감하게 구느냐, 예민하게 구느냐."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그 국외 계정으로 바꿔서 보면 전혀 다른 온도의 언어로 두 사람을 향한 실망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바로 BTS 멤버 RM과 제이홉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국내와 국외의 이 서로 다른 타임라인이 서로를 향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왜 그러냐?" 이 국내 팬들은 해외 팬들의 반응을 유난스럽다고 여겼고, 또 해외 팬들은 국내 팬들의 무심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게도 같은 메시지가 방향만 바뀐 채 정확히 서로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선 자리가 다르면 풍경도 이렇게까지 다르게 보이는구나.' 저는 이 어긋남을 지켜보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 봤어요. 바로 며칠 전이죠. 지난 8월 12일 토론토 러저스 스타디움이었어요. 이 크리스 브라운과 어셔가 함께 돌고 있는 그 더 R&B 투어 두 번째 공연에 BTS의 RM과 제이홉이 다녀갔습니다. 공연을 즐기는 영상을 이 제이홉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이후 두 사람이 무대 뒤에서 크리스 브라운과 함께 찍은 사진이 크리스 브라운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죠. 마침 BTS는 같은 스타디움에서 오는 8월 22일과 23일 자신들의 월드 투어를 앞두고 있어요. 이 크리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이 크리스 브라운이라는 이름에 처음 폭력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은 건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연인이었던 리안나를 심각하게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크리스 브라운은 중범죄 폭행 혐의를 인정했고,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상담 처분을 받았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을 뿐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3년 워싱턴 DC에서는 사진을 찍자고 다가온 팬의 코를 부러뜨려서 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인 2014년 유죄를 인정했어요. 이미 보호관찰 중이었던 탓에 같은 해 추가 구금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무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로 체포됐고, 그 이듬해엔 전 여자친구 카르에체 트란이 그를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면서 학대와 협박을 주장했어요.
2020년에는 그가 기르던 개가 가정부를 공격한 사건으로 소송이 또 이어졌죠. 피해자 측은 브라운이 피 흘리는 그녀 곁에 서서 통화를 하다가 자리를 떴다고 주장했고, 브라운은 매니저의 조언에 따라서 구급대가 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자리를 떴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하니, 불과 몇 달 전이죠. 2026년 6월에 배심원단은 그에게 1290만 달러가 넘는 배상 책임을 물렸어요. 그리고 2023년 런던의 한 나이트클럽에서는 그 프로모터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치고 발로 폭행한 혐의로 2025년 체포됐고, 그는 올해 7월 법정에서 그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그 리안나 폭행 사건 이후 지금까지 거의 매해 어떤 형태로든 그의 이름 옆에는 폭력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었어요. 이게 옛날에 저지른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이자 패턴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인스타그램에서 손꼽히는 팔로워 수를 유지하며 스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크리스 브라운과 어셔가 함께하는 더 R&B 투어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매진됐습니다. 좌석이 부족해서 공연이 하나 더 잡혔고, 그 소식이 다시 화제가 됐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답은 하나의 거대한 악의가 아니라 여러 작은 계산들이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겹친 결과였어요. 이 레이블과 프로모터에게 크리스 브라운은 이미 검증된 상품입니다. 새 스타를 키우는 것보다 그의 티켓 파워를 계속 쓰는 쪽이 훨씬 싸고 확실하죠. 이 미국 공연 산업은 애초에 스타의 도덕성을 심사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지 않으니까요. 이 계산 밑에는 장르의 문화도 깔려 있습니다. 이 미국 힙합과 R&B 씬에는 오래전부터 재능 있는 사고뭉치라는 서사가 있고, 사고를 친 아티스트일수록 오히려 매력적으로 소비되게 만드는 침묵의 문화도 실제로 작동해요. 이 래퍼 중에 페뷸러스라는 사람이 여자친구 앞니 2개를 부러뜨렸다는 그 폭행 증거 영상이 나왔는데도 많은 팬들은 여전히 그를 온라인에서 옹호하고 있어요. 이건 인상 비평이 아닙니다. 이 사회학자 로널드 와이처와 캐리스 커브린이 랩 가사 403곡을 분석한 연구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로 확인됐어요. 또 다른 연구는 갱스터랩 490곡 중 22%가 실제로 여성을 향한 폭력을 직접 담고 있다는 걸 밝혀냈죠.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미투 증언이 쏟아지던 시기에도 유독 랩과 힙합 씬에서는 공개 증언이 드물었습니다. 이 미국의 스트리밍과 라디오를 장악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장르인데도 업계 전체가 상대적으로 덜한 대중적 감시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한 크리스 브라운과 어셔는 이 투어 직전에 각자의 솔로 투어로 이미 커리어 최고의 흥행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이 크리스 브라운의 브리지볼 XX 투어는 흑인 남성 솔로 아티스트 역대 최고 흥행을 찍었고, 어셔의 Past, Present, Future 투어도 자신의 커리어 최다 판매를 기록했죠. 티켓 파워가 부족해서 손을 잡은 게 아니에요. 이미 각자 정점에 있는 두 스타가 뭉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이 스타디움 하나로는 감당하기 벅찬 압도적 스펙터클입니다. 여기에 자선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티켓 수익 일부를 교육기금에 기부한다는 포장까지 더해졌어요. 화려함과 선이라는 두 겹의 포장이 두 사람 각자가 안고 있는 지금 현재의 논란을 대중의 시야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RM과 제이홉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진 한 장은 바로 이 서사의 신뢰도 높은 이미지 하나를 더 얹어준 셈이 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그룹인 BTS의 멤버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은 이 투어가 그들의 논란과는 무관한 축제라는 인상을 강화해주죠. 의도했든 아니든 그날 밤 두 사람은 크리스 브라운의 이미지 세탁의 서사 안에 한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결국 누군가 악의적으로 가해자를 계속 밀어주자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이걸 멈출 유인이 없는 거죠. 도덕적 판단을 배제한 채 수요가 수익만 보는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계산에는 애초에 이 팬의 마음이라는 항목이 없어요. 저부터도 이 한국인의 시각으로 보면 참 이상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투어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 정준영과 최종우는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됐죠. 한국에서.
같은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된 승리는 성매매 알선과 불법 촬영물 유포 방조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서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승리도 한국 연예계에서는 지금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고영욱은 미성년자 추행으로 징역형과 전자발찌 선고를 받고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2002년 아주 오래전에 배우 이경영이 미성년자 성매매로 유죄가 확정됐었죠. 그런데도 이후 인터뷰마다 자신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거짓 해명을 반복했고 언론이 이를 검증 없이 실어주면서 결국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소셜미디어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굉장히 정보가 특정 집단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이게 벌써 20년도 더 지난 사례인데 그 이후로 이만한 규모의 재기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눈에 띕니다. 이 당사자의 거짓말 한 번이 대중의 기억을 지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씁쓸한 선례였지만 동시에 그 선례를 반복할 만큼 한국 산업이 다시 관대해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크리스 브라운처럼 여러 차례 폭행 사건의 유죄를 인정하고도 여전히 대형 투어를 도는 그림은 지금 한국 엔터 산업에서는 솔직히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일부 한국 팬들이 BTS 멤버 RM과 제이홉을 향한 이 해외 팬들의 비난을 고깝게 볼 만한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의 엔터 산업은 미국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산업의 잣대가 훨씬 더 느슨한 해외 팬들이 RM과 제이홉이 감수성이 부족한다는 지적을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선을 해외 팬들의 시각으로 돌려보면 지금 현재 RM과 제이홉에게 그 해외 팬들이 사람들이 묻는 건 그들이 스스로 내린 선택에 대한 책임입니다. 크리스 브라운의 콘서트에 갈지 말지, 그와 사진을 찍을지 말지, 그리고 그걸 공개할지 말지, 전부 본인들이 결정한 일이죠. 저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왜? 라고 이제 그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RM과 제이홉의 입장에서 조금 다른 상상을 해봤어요. 이 그래미 아시안팝 부문을 보이콧했잖아요, 얼마 전에 BTS가. 그리고 지금 미국 투어 한복판에 서 있고요. 그 나라에서 가장 큰 무대를 도는 어셔와 크리스 브라운의 초대를 받았을 때 사실 멤버들로서는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겁니다. 미국 음악 산업계와 공연 산업계, 뭐 거물급 아티스트들, 이들의 인맥, 네트워크, 뭐 그래미까지,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지사를 내고 사업 중인 하이브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더 복잡한 맥락이 생겨나죠. 그리고 또 한국인의 정서를 보면 초대받은 자리에 또 우리는 예의를 다해야 하잖아요. 게다가 미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위치에 서야 하는 아시안 아티스트로서 거물급 미국 스타의 초대를 홍보의 기회로 여기고 RM과 제이홉이 최선을 다해서 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크리스 브라운의 콘서트에서 노는 영상을 올리고 사진을 찍고 함께 웃는 표정을 지은 건 어쩌면 그런 노력의 결과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100%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BTS 멤버들은 이미 자신들의 말 한마디,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로 퍼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큰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라면 초대에 응하는 예의를 지키는 것과 별개로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로 읽힐지 먼저 생각을 좀 해봤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손님의 도리를 다하는 것과 그 손님의 도리가 누군가의 상처를 건드릴 수 있다는 걸 아는 건 다른 일이죠.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 수 있어야 지금 BTS 이들이 서 있는 자리의 무게에 걸맞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일부 한국 팬들이 이 사건을 두고 해외 팬들에게 "아 그냥 콘서트에 간 것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라고 말하는 건 왜 그들이 이 해외 팬들이 유독 크리스 브라운에 분노하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이 크리스 브라운이라는 이름 자체가 한국에선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잖아요. 제가 20대 때는 크리스 브라운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정말 인기가 많았고 한국에서도 이 힙합 R&B 씬에선 대표적인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오래전의 일이에요. 이 사건을 다룬 국내 매체들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고 지금 그나마도 뭐 미국 매체에 따르면 "해외 팬들의 원성이 쏟아졌다."라는 식으로 이 국내 여론이 아니라 남의 나라 반응을 전하는 이 3인칭 어조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반면 해외 소셜미디어나 이 언론 쪽에서는 지금 RM과 제이홉, 크리스 브라운이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며칠째 화제의 중심에 있어요. 같은 사건을 두고 한쪽은 거의 조용하고 다른 쪽은 들끓고 있죠. 이 비대칭 자체가 우리가 이 서로 다른 섬에 서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긋남에는 무관심 이상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데이트 폭력이나 젠더 폭력을 직접 겪어본 사람과 그저 뉴스 한 줄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애초에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나 젠더 폭력을 직접 겪어본 사람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남자 아이돌이 이 폭행 가해자인 크리스 브라운과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은 그저 취향이 안 맞는 콘서트 사진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본능적으로 기억하는 공포가 되살아나는 순간일 수 있어요. 이 한국 팬 대부분은 크리스 브라운의 일을 머리로 이해하고 몸으로 직접 겪어본 이 해외 팬들 중에서는 이 다수에게 또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도 차이가 뭐 서로에 대한 무지나 무례함의 문제라기보다는 각자의 몸에 새겨진 서로 다른 경험의 문제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쪽 다 상대의 문화적 배경과 정서적 맥락을 읽어내지 못한 채 자신의 도덕적 잣대를 절대화하고 있는 거죠. 이 어긋남 자체가 어쩌면 지금 이 시대 글로벌 팬덤이 마주한 가장 정직한 숙제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이제 글로벌 팬덤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숙제를 떠안은 채로도 실망한 마음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정당합니다. 결국 해외 팬들이 묻는 건 오늘 이 선택이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것이었고, 국내 팬들 다수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건 크리스 브라운이라는 이름이 애초에 그리 무겁지 않았던 자리에서 나온 반응이었죠.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으니까 서로의 답이 성에 차지 않는 것도 당연해요. 이 앞에서 말한 인지도와 보도량의 비대칭을 다른 방식으로 읽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 해외의 반응이 유독 크고 시끄럽다면 그건 온도차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친 정치화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PC주의라고 말하는 거 있죠. 정치적 올바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하지만 이 주장에 동의하기 전에 BTS 스스로가 보여준 행동을 우리가 먼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BTS가 그래미의 아시안 팝 부문 신설에 반대하면서 앨범 아리랑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한 선언은 명백히 정치적인 행동이었어요. 음악이 지역과 언어로 구분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들의 목소리는 아시아 음악을 세계 시장에서 분리시키려는 산업의 위계에 정면으로 맞선 저항이었습니다. 그 저항은 실제로 대중과 여론을 움직였고 그래미를 흔들었어요. 최근 그 레코딩 아카데미 최고 경영자가 직접 부문 재검토를 시사했거든요. 이 하이브를 포함한 아시아권 관계자들과 회동을 시작했고요. 이 BTS가 보름 만에 이뤄낸 변화였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정치를 하고 불리할 때는 정치적으로 몰아세우지 말라면서 침묵을 요구하는 건 사실 좀 모순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에 올라오는 쌀값부터 이 음악 산업계까지 모든 게 사실 정치잖아요. 아시아 음악에 대한 차별에는 함께 분노할 만한 정치가 있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는 그냥 넘어가야 할 사적인 취향만 있다고 말하는 거라면 그 기준을 가르는 건 결국 누구의 불편함을 우리가 감당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더 좁혀집니다. 그 콘서트에 갈지 말지, 누구와 사진을 찍을지, 어떤 자리에 응할지, 이 모든 선택이 이미 정치예요. 정치적으로 굴지 말라는 요구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정치적 입장, 침묵과 현상 유지를 강요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결국 RM과 제이홉에게 실망한 팬에게 예민하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침묵을 강요하는 정치예요. 저는 이 사건을 국가별 산업 관행의 차이나 이 문화 차이로만 읽으면 뭔가를 놓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또 한편으로는 국경을 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미리 밝혀두자면 이건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지를 저울질하려는 게 아닙니다. RM과 제이홉은 분명 폭력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다만 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감싸고 침묵하는 구조 안에서 이들이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지금 서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 크리스 브라운과 함께 이 투어를 만든 어셔를 들여다보면 이상한 패턴이 보입니다. 어셔는 자신이 13살 때부터 자신을 데리고 있던 숀 콤스, 디디죠. 디디가
성매매 목적 이송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50개월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지난 3월에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디디를 향해 레거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디디의 파트너 캐시 벤츄라를 폭행하는 2016년 영상이 재판의 핵심 증거로 제출됐고, 이 디디 측 변호인단조차 디디의 가정폭력 패턴을 인정을 했는데도 어셔는 이 부분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이 본 것과 자신이 겪은 것은 다르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남자가 지금 크리스 브라운과 손을 잡고 51개 도시를 투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RM과 제이홉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의 공연을 즐기고 무대 뒤에서 자랑스럽고 뿌듯한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찍은 거죠. 저는 이게 국가적 문화 차이를 넘어서 이 성별을 가로지르는 훨씬 오래된 어떤 동업자 의식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이 흠결을 재능으로 덮어주고 유죄 판결을 오해로 재해석해주고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는 이 남성 스타들의 세계 말이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리를 일으킨 남자 연예인들은 여성에 비해서 복귀가 훨씬 쉽고 빠릅니다. 이 산업계 구조 안의 결정권자들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 세계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크리스 브라운, 어셔, 그리고 이번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 제이홉과 RM 두 사람까지 모두 같은 원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원을 올려다보면서 표를 사는 그 손과 상처받은 마음은 대부분 여성 팬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많은 해외 팬들이 애초에 BTS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이 미국의 폭력적 성향이 강한 이 원 자체를 벗어나고 싶어서였거든요. 그 예술과 예술가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뭐 이런 논리, 그리고 재능만 있으면 폭력도 눈 감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문화, 아니 오히려 미화하고 옹호하는 정서, 이런 미국 엔터의 폭력적이고 마초적이고 이 오랜 관성이 싫어서 그 대안으로 BTS를 선택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RM과 제이홉이 굳이 그들의 이미지와 섞여서 자신들이 그 선택해서 간 콘서트에서 좀 그런 그림을 연출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또 다른 아쉬운 점 하나는 지금 BTS가 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아티스트가 되었고, 이제 한국 팬들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의 팬덤을 상대를 하는데, 이런 논란이 생길 때마다 이 소속사로서 대응하는 그 대응 방식이 너무 아쉬워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까지는 이 하이브나 RM, 제이홉의 별다른 입장은 없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니에요. 지난 3월에 그 BTS의 아리랑 컴백 앨범 티저 영상이 인종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별로 이슈가 안 됐는데, 그때는 이제 국외에서는 굉장한 인종차별 문제로 번졌었어요. 이 아리랑 티저 영상이 1896년 조선인 유학생들이 하워드 대학교에서 아리랑을 최초로 녹음했다는 역사적 기록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정작 이 영상 속에 하워드대 캠퍼스를 채운 학생들이 대부분 백인으로 그려져서 화이트워싱 논란이 있었죠. 이 하워드대는 남북전쟁 이후에 흑인 교육 확대를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흑인 대학이고, 지금도 학생의 약 70% 이상이 흑인입니다. 그때 한 팬이 남긴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코로나로 어머니와 아들을 잃었을 때 버틸 힘을 준 게 바로 BTS였다고. 그런데 이 티저 영상은 창작적 재해석이 아니라 흑인 커뮤니티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이죠. 시민권 운동에 참여했던 가족을 두고 노예 조상의 역사를 가진 흑인 여성이자 하워드대 동문으로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소속사는 영상 설명란에 짧은 문구 하나로 그냥 넘어갔어요. 현대적 상상력에 기반한 창작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이후에도 멤버들의 개인적인 반응이나 진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이 해외 팬들의 체념은 냉소가 아니라 정확한 예측에 가까워요. 예전 같으면 팬덤의 반발 하나에도 소속사가 즉각 움직이던 규모였지만, 지금은 어떤 논란이 와도 침묵으로 버틸 수 있을 만큼 BTS라는 브랜드는 거대해졌죠. 그런데 이건 크리스 브라운이 리안나 사건 이후에 15년 넘게 아무 타격 없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바로 그 논리. 이미 검증된 자산은 굳이 반성하지 않아도 소비된다는
그 논리와 정확히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BTS가 데뷔부터 지금까지 그토록 비판했던 그 산업의 병폐를 이제는 본인들 스스로 이 BTS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껴안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좁혀집니다. 사랑하면서 실망해도 되는가? 이 사건을 지켜본 해외 팬들의 반응을 제가 막 하나로 이렇게 일반화시키거나 뭉뚱그릴 순 없어요. 담담히 지나간 이들도 있고, 격하게 실망한 이들도 있고, 또 격하게 비판하는 이들도 있고, 담담히 지나간 쪽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망스럽지만 두 사람이 크리스 브라운의 이력을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더 신중하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유독 눈에 밟히던 격한 목소리들도 있었어요. 만약 이 업계에 그 BTS 남성 아티스트가 아닌 여성 아티스트가 그 크리스 브라운의 콘서트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 이번에도 남자 아티스트니까 그냥 넘어가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RM은 자기가 페미니즘을 공부한 페미니스트라고 하더니 왜 저 여성 혐오 범죄자 곁에서 자랑스럽게 웃고 있냐. 물론 모든 팬들이 같은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목소리 아래에는 비슷한 결의 무언가가 흐르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자신을 암이라고 밝힌 한 그 해외 팬이 RM에게 보낸 공개 편지가 오래 마음에 남아서 여기에 옮겨 보려고 합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RM이 오랫동안 페미니즘 책을 읽고 그 배움을 이야기해 왔다는 걸 잘 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페미니즘은 불편하고 아무 이득이 없을 때에도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건 그저 만들어낸 이미지의 일부일 뿐이라고 썼죠. 여성을 정말 심각하게 폭행한 이 남자 곁에서 웃고 그와 포옹하고 그의 투어 공연과 음악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인지, 특히 그를 지지하는 팬덤 다수가 여성이라는 사실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면서 편지를 맺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실제로 벌어진 상황 앞에서 그저 웃으며 서 있을 수 있다면 페미니즘 책을 읽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이죠. 그 편지를 쓴 팬은 이걸 캔슬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문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이 진심과 애정이 묻어나는 조언이자 당부이자 부탁이었어요. 저는 수많은 글로벌 팬들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데이트 폭력이나 젠더 폭력의 아픔을 고백하면서 쓴 글들이 가장 마음 아프더라고요. 이 글을 쓴 사람들은 이걸 논쟁을 하려고 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아픔과 상처, 고통의 기억을 꺼낸 용기였죠. 그들에게 RM과 제이홉이 크리스 브라운을 이 롤모델처럼 아이돌처럼 우러러보는 듯한 이 자랑스럽고 뿌듯한 표정으로 함께 찍은 사진은 트리거가 됐습니다. 상처받은 기억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말라라는 이 BTS 노래를 들으면서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세계에서 RM과 제이홉이 여성폭력 가해자와 웃으며 사진 찍는 모습을 보는 순간 많은 이들은 공포와 트라우마를 실제로 마주해야 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 그냥 콘서트 한 번 간 것뿐인데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라고 말하는 건 그 고통 자체를 부정하라는 요구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내내 마음에 걸린 건 이 팬덤 내의 다툼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사진 한 장에 만약에 자신의 몸이 얼어붙었다면 그건 당신이 유별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겪은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반응에 절대로 움츠러들 필요 없어요. 저는 이 팬들이 보여준 태도가 오히려 놀랍다고 생각해요. 많은 이들이 자신은 여전히 BTS의 팬이지만 그렇기에 동시에 비판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무조건적인 방어도 아니고 완전한 이탈도 아니었습니다. 애정과 실망을 동시에 안고 가는 어려운 자리죠. 아무래도 상관없는 대상에게는 사실 애초에 실망도 없는 법이잖아요. 실망은 사랑이 아직 거기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정작 이 순간 "Love yourself." 네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를 가장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 건
어쩌면 무대 위의 BTS 멤버들이 아니라 상처받고도 목소리를 내는 BTS의 팬들 쪽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2018년 UN 무대에서 세계에 전한 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RM 자신이었습니다. 2018년 뉴욕 UN 본부, 그는 세계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몇 해 뒤 한 인터뷰에서 RM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준 사람들에 대해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라고요. 이 선택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이제 팬들이 RM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처도 조금 더 클 수 있는 것 같아요. BTS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실망했다면 그렇게 느끼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캔슬 컬처라는 말로도, 너무 예민하다라는 말로도 누군가의 감정을 검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사랑은 무조건적인 침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실망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그 관계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저는 이제 이 국내와 국외 이 두 타임라인을 서로 다른 세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저 누군가는 몸으로 겪은 일을, 누군가는 그저 지나가는 뉴스로 보는 것뿐이죠. 각자 자신이 딛고 선 섬에서 그곳의 풍경과 시야만으로 사건을 보는 것뿐입니다. 해외 팬들의 실망은 데이트 폭력이나 젠더 폭력을 몸으로 겪어온 사람에게서 나왔고, 이 국내 팬들의 무심함은 크리스 브라운이라는 이름이 애초에 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리 무겁지 않았던 자리에서 나왔던 게 아닐까.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 섬을 잠시 떠나서 다른 섬에 배를 타고 가서 배를 대고 잠시 내려서 그 풍경이 왜 그렇게 보이는지를 느껴보는 일일 것 같아요. 이 국내 팬들의 섬에 들른 사람들은 이 크리스 브라운이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까지 가볍게 느껴지는지를 봐야 할 것이고, 반대로 해외 팬들의 섬에 들른 사람들은 데이트 폭력을 겪은 이들에게 왜 이 사진 한 장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다시 배를 타고 떠나면 돼요. 그곳의 영원한 주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섬의 풍경을 보고 떠나는 사람과 아예 내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이 논란이 진행되는 와중에 RM이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 가사가 쓰인 티셔츠를 입고 투어 리허설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노래 제목이 Greatest Love of All인데요. 원래 조지 벤슨이 1977년에 먼저 불렀고 1986년 휘트니 휴스턴이 다시 불러서 그녀의 대표곡으로 만들었죠. 이 노래 속 화자는 누군가를 우러러보며 기대는 대신에 결국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신이 믿는 대로 살겠다는 다짐, 무언가를 빼앗기더라도 존엄만은 지키겠다는 선언으로 노래를 맺습니다. 이게 RM 스스로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뭐 아미 팬들에게 하는 말인지, 뭐 세상에 하는 말인지, 그리고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무엇을,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해석은 저마다의 여러분 각자 섬의 위치와 풍경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지겠죠.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BTS 제이홉과 RM, 크리스 브라운과 관련된 이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조아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나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